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이 대학 등록금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학창 시절 때 이 대출받은 등록금, 학자금 때문에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관련한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또 다른 법안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5년이 되면서 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 윤리위원회라서 네. 윤리적으로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다 더 윤리적으로 활동하길 바라고 그런 맥락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 의원들의 재산 또 우리 국회 고위공직자들의 이 재산 문제를 검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이런 거를 따지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러시군요. 또 많은 활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올해 그러니까 2015년 국회에 처음으로 등록된 네. 법안인데요. 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됐더라고요. 네. 바삐 움직이셨는데 네. 이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나요? 네, 현장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좀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교 다닐 때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상한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제 상한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네. 그 현재는 그 근로소득을 이제 얻는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는 없게 돼 있고 그 의무 상환액을 원천 공제해주는 사업자가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사업자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상환을 하면서 이제 그 상환에 따른 처리도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네네. 이렇게 되는데 실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상환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채무자도 좀 당혹스럽고 또 사업자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서 네. 이 상환의 길을 사업자가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 채무자도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두 길로 열어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면 저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그 복잡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계부서에서 네. 다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실수로 누락할 경우는 서로 골치 아픈 일이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는군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하.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이거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네. 이런 허점이 있었네요. 네네. 그 현행 든든 학자금 대출 제도라는 네. 제도가 있던데 이건 네. 어떤 제도입니까? 그 ICL 제도는 2010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네. 과거에는 학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학업을 마치고 났는데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취업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런데 그 의무 상환 기간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네.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상환을 하게끔 하고 그러다 보면 상환 못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네. 제도는 이제 대출을 받고 나서 상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준 상환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예. 연 아마 소득이 1,800만 원 이상쯤 되는 소득을 올리면 네. 그때부터 이제 상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네. 채무자가 자기들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내가 상환할 테니 원천 징수를 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자동 납부 신고를 채무자가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쭉 채무자가 자동 납부하게 되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도 되죠. 물론 채무자가 납부를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여력이 안 돼서 못하게 된다 할 때 상환 의무는 법상 사업체에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천공제 의무는 사업자에게 그대로 뒀기 때문에 네. 사업자가 상환을 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근데 왜 애초에 만들 때 사업자가 갚도록 했을까요? 빌린 사람이 갚도록 원래는 했으면 이제 좋았을 우리가 텐데.
통상 우리가 예. 근로소득을 올리면 예. 온천 징수는 다 사업체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사업체에서 뭐 건강보험료나 뭐다 다 온천 징수를 그렇죠. 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사업체에서 이 행정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사업체에서 뭐 실수로 상한 의무에 대해서 누락을 할 경우는 과태료도 내게 되고 하는데 이 사업체가 행정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학자금 대출 받았던 채무자에 대해서 채용을 좀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예. 질문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럼 네. 사실이고 현실이군요. 네, 뭐 그런 경우가 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물론 상환 의무는 사업체에게 두고 했고 네. 상환 의무는 사업체에게 두게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면은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 대출과 관련한 의무 상환액의 처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은 덜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채용을 꺼리는 것도 좀 덜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약 사업주 입장이면 네. 여러 명의 채용자 중에 이런 학자금 대출을 잔뜩 안고 네. 입사를 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조금 있겠다. 그런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실제로 회사가 그동안 이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서류 누락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뭔가 서류상에 오류가 생겨서 잘못이 저질러졌을 때 혹시 회사가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회사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더더군다나 되니까요. 힘들었겠군요. 네. 아하, 네. 이런 이유로 네. 알게 모르게 채용 시 불이익이 있었다. 네. 그럼 이제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얘기는 지금 요지는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든든 학자금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네.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이 상환 여력이 생길 때 상환을 하게끔 했고 그에 따라 이제 시행되는 지금 상환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는 근로소득을 올리는 채무자가 네.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의 의무를 사업체에 두도록 했고 상환과 관련한 각종 서류 작업도 사업체에게 두도록 함에 따라서 사업체도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기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채무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고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투트랙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투트랙으로. 뭐 네. 사업체가 상환할 수 있게끔 하고 또는 채무자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하고 투트랙으로 하게 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채용을 사업체가 뭐 꺼리는 것들을 줄일 수 있게 했고 네. 또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좀 덜어주는 간소화할 수 이런 있고. 효과가 있는 법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직접 네. 갚을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황을 좀 파악해 보셨는지요? 2013년 현재 통계로 한 563만 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563만 명이요? 예, 금액으로는 19조 5천억 원 정도. 어이구. 예, 그래서 네. 2010년에 비하면 뭐 2010년에 한 230만 명 정도 대출을 받은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꽤 많이 늘어났고요. 예. 또 상환 비율도 조금씩 올라가서 뭐 한 38% 정도 상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받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산층이나 서민 가정에서는 뭐 상당히 우리들의 교육열은 매우 강렬하고 네. 그런 교육열에 따라서 다 대학을 보냈는데 그 대학의 아이들 교육을 뒷받침하기가 아직 뭐 여력이 못 따라주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대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개정안이 처리되면은 일단 뭐 채용 시 불이익은 줄어들 것이고요. 회사도 좀 네. 덜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 기대되는 여러 효과들 네, 네. 있으시겠죠? 네, 그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살펴봤는데 처리 전망 밝게 보고 계시죠? 예, 뭐 제가 이 서명 받는 과정에서 예. 뭐 모든 의원님들이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뭐
흔쾌히 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담당하는 뭐 교육위에서 뭐 또 네. 기재위에서 예, 예. 이런 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제 두 번째 법안을 살펴봅니다. 좀 다른 내용인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시게 되셨는지요? 제가 그 정치부 기자로 25년 일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를 1988년부터 출입을 했는데 아, 네. 88년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부활이 됐거든요. 네. 쭉 봐왔는데 제일 좀 한심하게 보였던 것이 증인 참고인을 불러다 놓고 하루 종일 앉혀놓고 불러서 예, 예. 한 5, 6분 질문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몇 마디 못 물어보죠. 아, 스탠바이를 질의하고 계속 시킵니까? 예, 그래서 뭐 오. 많은 언론이 뭐 무더기 증인 채택, 그 다음에 뭐 묻지도 않고 돌려보내, 뭐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났는데 네. 이 증인 참고인의 증언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증인을 채택하고자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려 할 때 나는 무슨 질문을 던지겠다. 네. 구체적으로 질문서를 미리 주고 네. 그분들이 서면 답변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서 네. 서면 답변 내용이 충실하면 네. 굳이 국감장에 안 불러도 된다. 만약에 그래도 부실하면 그날 불러서 부실한 대목, 궁금한 대목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한 명당 통상 7분 정도의 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네. 질문 많이 못해요. 게다가 아. 한 2명의 증인 참고인을 부르면 네. 그것도 3, 4분씩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무슨 심도 있는 증언 청취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서면으로 내게 하면 본인의 입장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서면 답변이 아주 충실하다면 네. 의원이 판단을 해서 증인 참고인 철회를 해가지고 네. 국감장에 안 나와도 좋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국가에 불려지는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정말 국회가 갑의 행포를 부리는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하루를 뺀다는 게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하루를 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을 쉬고 뭔가 다른 걸 미루고 그리고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린 건데 관련한 민원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동안에? 예,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많은 일반의 민간인들이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야기했고 또 네. 언론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제가 국감을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직접 해보면서 네. 그날 우리가 기관 감사를 통상 하기 때문에요. 네. 뭐 아침부터 국감 시작하는데 그 증인 참고인 신문은 저 뒷전으로 밀어놓고 일단 기관 감사를 먼저 먼저 합니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증인 참고인들은 많이 기다리게 기다리시고. 되고 또 불러서 왔는데 네. 자기가 부른 의원도 질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 저런.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실 네. 있게 하려면 미리 질문지를 주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으면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요. 진짜 필요한 증인들만 불러서 따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언으로서의 어떤 증거 능력 면에서도 구술보다 그 서면 작성하면 더 신중하게 해서 더 두고두고 문제 없는 개인이 봤을 때도 그런 자료가 남게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네. 지난해 국감 때 한번 해봤습니다. 이 법안을 예. 내고 나서 예. 그 모 대학 총장과 이사장 두 분이 서로 싸우고 학내 분교가 큰데요. 아, 예. 그 양측에 다 질의서를 보냈어요. 예. 이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서로 입장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기 위해서 그랬더니 완전히 상반된 질문이 왔는데 답변이 왔는데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주면 증인을 철회할 수 있다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 성의 있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네. 입장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수사기관인도 아닌 제가 네네. 수사권이 없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국감장에 불렀다. 이분들 네.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진 분들이 국감장에서 이야기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주어진 7분 동안 그렇죠. 제가 받은 서면 답변보다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네. 그 답변서를
이제 교육부로 줬고요. 네. 그분들한테는 증인 철회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답변이 충실하다고 판단해서 다만 어느 쪽 답변이 옳고 그른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하긴 그런 분들 앞에 불러놓고 말씀 청해봤자 오히려 거기서 논쟁만 네. 하실 수 있었을 네. 뻔했는데요. 네. 자, 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많은 언론은 좋은 네.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좀 오해가 있는 게 뭐 야당 쪽에서 네. 야당 의원님들도 좋은 법안이라고 사인한 분들도 있지만 네. 이건 뭐 그냥 증인 참고인 좀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여야 입장에서 꼭 불러야 되겠다라는 증인 참고인은 아마 제가 이 법안을 만들어도 당연히 부를 겁니다. 네. 제가 증인 참고인을 부르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 참고인을 채택할 때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주고 서면 답변을 미리 다 받아봐라. 네. 그리고 답변을 검토해서 네. 그걸로 충분하다면 증인 철회해도 좋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지. 네. 뭐 철회를 하라 의무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증인 참고인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봐주기 법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몇몇 야당 의원들 좀 설득하셔야겠네요. 네, 뭐 많은 노력을 해야 예. 되겠죠.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두 가지 법안은 충분한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관심 있게 추진하고자 하시는 그런 현안 있으신지, 입법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뭐 가장 또 문제가 됐던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폭행 문제인데요. 예. 지금 문제가 된 그 인천의 그 어린이집도 네. 정부 인증받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그러게 합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받았는데도 예. 그렇게 하니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이 걱정이 크시죠. 네. 이 뭐 많은 지금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좋은 대책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정부의 평가를 이제 받아서 네네. 인증을 받은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가 나쁘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네. 또 현재 이제 뭐 CCTV 설치 의무화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 어린이집이 CCTV가 얼마나 설치돼 있고 어디에 돼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정보를 좀 더 알려주게끔 하는 내용의 법안 뭐 이런 거를 좀 담아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어린이집 사태가 일파만파 계속 번져가고 있어서 네. 뭔가 뾰족한 해법이 있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던 차에 네. 아이디어를 그리고 주셨습니다. 네. 이 보조교사가 예.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 어린이집에 한 3개 반 정도의 보조교사 한 분 정도를 이렇게 네. 두게 되면 네.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보조교사 두는 거를 또 좀 의무화하도록 해서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 선생님으로서의 최선을 역할을 다 해내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네. 일어난 거고 굉장히 큰 수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도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또 준비도 하실 텐데 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역에서 지난 8개월 동안 네. 일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네.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용인을 네, 용인을 지역이시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뭐 용인의 여러 가지 현안, 그동안 용인이 한 10년 동안 하려다 못했던 거, 뭐 이거를 제가 뭐 4개월 만에 한 적도 있고 네. 또 지금 일부 지역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학생 과밀 현상이 있습니다. 인구가 네. 이제 급속히 유입됨에 따라서 그래서 네. 학교 신설이 필요한데 뭐 학교도 신설하도록 했고요. 네. 또 아직은 과밀 현상인데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학교가 지금 못 들어서고 있는데 그 부지에 행복주택 사업 승인이 떨어졌는데 그거 뭐 철회를 시키고 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거, 그분들이 어떤 예로가 있는가, 네. 그분들의 말씀 잘 듣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 또 부조리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네. 생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